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선천병원입니다. 선천병원 동영상 재미있게 많이 보시고 계시죠? 오늘은 발목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발목인대 파열인데요. 그 발목인대 파열은 보통 외측에 생기게 되는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내측에 생기는 발목인대 파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내측에 생기는 발목인대 삼각인대 파열이라고 하는데요. 삼각인대란 거는 우리가 영어로는 델토이드 리가멘트라고 부릅니다. 급성 손상이 많습니다. 만성은 거의 없고요. 급성기 손상이 많은데요. 동반 손상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단독 파열은 좀 드물고요. 외측에 있는 발목인대 파열이 되면서 그 에너지가 돌아가면서 발목 골절이 생기고요. 경비인대 결합 손상까지 같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거 찬찬히 좀 알아볼게요. 삼각인대는 두 개의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표층에 있는 삼각인대, 부채꼴 모양처럼 넓게 펴져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신 표층에 있는 삼각인대죠. 쭉 이렇게 커져 있죠. 이렇게 꽤 넓게 있습니다. 이렇게 표층 삼각 경주상 부분, 종경 부분, 경거 부분으로 해서 넓게 꼭 있고, 그 앞쪽에는 또 이렇게 종주상 인대라고 하는 스프링 인대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넓게 부채꼴 모양으로 퍼져 있는 것이 우리가 표층의 삼각인대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심층의 삼각인대는 좀 더 튼튼합니다. 여기죠. 심층에는 이제 거골과 내과를 연결시켜주는 아주 강력한 그런 인대가 되겠죠. 역할입니다. 이 역할은 전방 전이를 막아주고요. 거골의 외반 각형성 전이를 막아주게 됩니다. 급성기로 어떻게 다치게 되는지는요. 외반력이나 회내 외반력이 작용하게 되면 갑작스러운 족저 굴곡이나 족배 굴곡이 나타날 때 생기게 되고요. 대부분은 좀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다른 것과 동반이 됩니다. 외측인대 파열, 외과 골절, 경비인대 손상과 동반이 되고요. 드물게 단독 파열이 됩니다. 드물게는요, 점프하고 착지했을 때, 그럴 때 생기게 되고, 이때는 꼭 후경골건, 족지 굴곡건, 후경골신경 등의 동반 손상을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진단입니다. 부분 파열은 엑스레이로 벌어진 간격이 보이지 않고요. MRI를 찍어서 확인하게 되고요. 각도에 따라서 손상 부위가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완전 파열에서는요, 이렇게 엑스레이 상에서 간격 벌어짐이 보이게 됩니다. 보이게 되고, 거골의 외측 전이나 외반이 보이게 되죠. 이걸 보면, 이 삼각인대가 파열됐구나 라고 알 수 있고, 더불어서 MRI나 초음파는 찍어봐서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되겠죠. MRI로 보이죠? 삼각인대가 여기인데요. 여기가 벌어져 있고, 이게 인대가 파열돼서 이게 덜렁덜렁거리는 게 보여요. 여기도 이렇게 연결돼야 되거든요. 까만 게. 여기는 바깥쪽이에요. 바깥쪽에는 여기 외과 골절이 생겨져 있죠. 여기 골절이 생겨져 있고, 여기는 벌어져 있고요. 이쪽은 여기 삼각인대가 파열이 되어 있습니다. 말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 삼각인대 파열 진단을 내리게 되죠. 엑스레이 보면 벌어진 게 보이죠. 이 정도 벌어지면은 우리가 꽤 많은 손상이 있다 라고 보셔야 되겠죠. 외과 골절이 보이죠. 그래서 치료는요, 6에서 8주 깁스를 고정하는 보존적 치료가 있습니다. 보조기나 반깁스보다는 통깁스를 하게 되는 게 안전하겠죠. 발의 외전을 방지하여 삼각인대가 견인된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벌어지게 되면 수술을 하셔야 되겠죠. 골절이 있고 많이 벌어지고 하면은 수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존적 치료를 하는 경우는 아주 심하지 않을 때만 보존적 치료를 하게 되겠죠. 수술하는 경우 어떤 경우에 수술하는지, 파열이 심할 때 삼각인대가 안쪽으로 말려 들어갔을 때, 우리 MRI 봤을 때 요거죠. 말려 들어가 있는 경우죠. 말려 들어가 있을 때. 그리고 골절 고정술 이후에도 내측 간격이 벌어짐이 지속될 때, 외측만 수술을 했는데도 엑스레이 찍고 계속 보니까 계속 벌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나중에 수술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 우리 엑스레이를 보고 안 좋을 때는 나중에 2차 수술을 하기보다는 한 번에 수술할 때 다 같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뭐가 끼어 있을 때, 그 사이에 인대 사이에 뭔가 다른 뼈 조각이라든지 다른 연골 부위가 떨어져서 대골대골 굴러와서 박혀져 있으면 이거 빼내줘야 됩니다. 빼내줘야 되고 같이 봉합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술을 꼭 하셔야 되겠죠. 수술입니다. 고정을 해주죠. 외과 골절을 해주고, 발목인대, 삼각인대는 봉합을 해주고, 경비인대도 같이 잡아주는 수술을 세 가지를 같이 했죠. 만성 손상은 매우 드물다고 했죠. 드물고, 진단으로는 외반 스트렉스 엑스레이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내측 간격이 벌어지거나
거골이 외반위로 기울어진 경우로 우리가 보게 되고, 요거 같이 감별 진단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스프링인데, 요거예요. 삼각인대와 동시에 요 스프링인대 파열을 같이 우리가 주의해서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후족 부위 외반 변형도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만성 손상에서는 보존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테이핑, 보조기, 일시적으로 깁스를 하기도 하고요. 경골관 강화 운동, 외반을 막아주는 신발이나 깔창을 하기도 하죠. 그 손상이 심할 때 뭐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요. 삼각인대를 단독으로 봉합하는 경우는 뭐 거의 없다고 보시는데요. 굳이 한다 그러면 늘어진 삼각인대와 관절막을 결제해서 전하방으로 단단하게 당겨서 봉합을 하기도 합니다. 뭐 재건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봉합인대가 한 개도 없을 때 이런 일은 거의 없겠죠. 뭐 경골내가 주상골, 거골 쪽으로 여러 가지 뭐 힘줄을 이용해서 뭐 동종 20건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해서 재건수를 해주는데 이렇게 삥 돌려가지고 넣어주는 방법, 이렇게 해주는 방법 등등으로 여러 가지를 재건수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동영상에서는 내측 발목인대 파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혹시나 외측 발목인대 파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이전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발목인대 파열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